환희 텔코 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금 제가 가는 곳은 안개가 상당히 심합니다. 화면상으로 보이는 것보다 안개가 상당히 심한데, 그런 말이 있죠. 아침 일찍 안개가 끼면 그날은 날씨가 좋다 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오늘 낮에는 날씨가 좋으면서도 상당히 더울 것 같습니다. 지금 안개가 심해서 최대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른 게 아니고 해외여행을 하실 때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해외여행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챙겨서 무탈하게 여행하시겠지만, 해외여행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개인 물품뿐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놓치지 않고 챙겨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해외여행 시 가장 기본이 되는 여권입니다. 여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웃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의외로 여권을 챙기지 않아서 공항에 도착하셨다가 다시 여권을 가지러 가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있는지 확인하시고 챙기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 보태서 이야기를 드리면 여권과 여권 사본입니다. 반드시 해외를 가실 때는 여권 사본을, 여권에 사진이 나오는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해외에서 여권을 분실하셨을 경우에는 이 여권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국내로 돌아오는 임시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다시 저희 영사관이나 대사관을 통해서 여권을 발급받으시더라도 조금 더 불편함이 적으실 수가 있고, 당장에 여권이 없을 때는 그 여권을 대신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권 사본을 따로 준비하셔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보면 여권 사본을 여권에 넣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여권을 분실을 할 때 여권 사본 또한 같이 분실이 되겠죠. 그러면 복사를 해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과 여권 사본은 따로 보관 관리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행자 보험입니다.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 짧게 3, 4일 해외여행 가는데 굳이 보험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현지에 가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자 보험은 가입을 하시길 권합니다.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 하지 않으니까 큰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행자 보험은 내가 아프거나 사망을 하거나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내 몸이 다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이 고장이 나거나 분실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져간 고가의 카메라를 잃어버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여행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입된 보험 내용을 체크를 잘 하셔서 꼭 해외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각 여행사마다 다 상품이 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휴대폰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 크레딧 카드나 체크 카드를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카드를 많이 요즘은 다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해외에서도 웬만한 곳에서는 카드 사용이 가능한데 이 카드를 사용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환전을 하고 난 뒤에 내가 환전한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든지 그런 때 따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비상용으로 해외 사용이 가능한 BC나 비자, 마스터 이런 카드를 꼭 한 가지 정도는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을 하시게 되시면 환율 적용과 해외 사용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사용한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이 청구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카드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봐지는데 혹시라도 모를 비상시를 대비를 하셔서 해외 사용 가능한 카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은 PC라든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패드 종류 이런 것들을 다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해외에 나가시면 국내처럼 220V 단자를 사용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110V나 100V의 전압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가고자 하는 나라의 전압 볼트가 몇 볼트를 사용하는지를 체크하셔서 여행용 변압기를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내처럼 220V를 사용하는 나라다 그러면 따로 여행용 변압기를 챙기지 않으셔도 되는데 100V나 110V의 전압을 사용하는 나라다 국가다 그러면 반드시 여행용 변압기를 구매를 하셔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남아나 이런 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반드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가시라는 이유는 햇빛이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피부 손상도 일어날 수가 있고 금방 국내와 다르게 피부가 시커멓게 탄단 말입니다. 피부가 타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다시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한 주근깨라든지 잔주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실 때는 특히 더운 지방을 가시거나 햇볕이 강한 지역을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SPF 지수라는 게 있죠. 그게 90이나 100 이렇게 높은 숫자의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를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분의 지퍼백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지퍼백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기가 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가방 크기 이런 게 아니라 직사각형 모양의 뭐 한 30cm 정도의 지퍼백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수영복이나 속옷 같은 경우에는 매일 빨아서 뽀송뽀송하게 말려서 입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퍼백이나 비닐을 챙겨서 사용을 하시면 가져오실 때 편리하게 가져오실 수가 있고요. 특히 뭐 수영을 하거나 그러신 분들은 수영복이나 레시가드가 물을 머금게 되면 부피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너무 작은 지퍼백을 챙기시기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지퍼백을 하나 챙겨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될 품목 중에 하나인 비상약입니다. 여행을 가시면 환경이 달라지고 먹는 음식이 달라지고 마시는 물이 달라집니다. 그로 인해서 평상시에는 건강하셨지만 복통이라든지 설사라든지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실 때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인이 평소에 드셔왔던 비상약을 반드시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제조되는 약들과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약과는 제조 성분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본인이 부작용 없이 챙겨 드셨던 그런 약을 비상약으로 반드시 챙겨 가시길 권해드립니다. 모든 종류의 약을 챙겨가면 다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짐도 많아지고 좀 번거로운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꼭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소화제, 두통약, 그리고 지사제, 다음으로 진통제, 그 다음에 구신인과 같은 작은 연고와 밴드, 이 정도는 반드시 챙겨 가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 반드시 챙겨야 될 품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고 더 많이 체크해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다 다루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혹시라도 좀 더 많은 정보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셔서 본인들이 가는 해외여행에 빠진 게 있는지, 내가 챙겨가야 될 항목에서 부족한 게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100% 해외를 나가신다 그러면 환전을 해서 나가시지 않습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우리나라 원화를 가지고 나가서 현지에서 환전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환율이 가장 좋게 되는 게 미와 달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와 달러를 환전을 많이 하시고 다음으로는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 나라의 화폐로
환전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든 저렇든 환전을 하실 때 정말 급하게 나가시는 일정이 아니시라면 공항에서 환전을 하시기보다는 평소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환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환전은 저희가 보고 있는 환율 기준율로 해서 환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살 때와 팔 때, 그리고 그 기준율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적게는 5에서 10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공항 같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돈을 환전을 하더라도 좀 더 좋은 환율로 내가 환전을 해서 받으시려면 본인이 평소에 이용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을 가셔서 환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아주 적은 부분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겠지만 금액이 조금 크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환율적인 이 수수료가 붙고 안 붙고, 또 많이 붙고 안 붙고에 따라서 금액적인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주거래은행을 가셔서 담당하시는 분에게 내가 여기에 주거래로 해서 은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좋은 환율로 해서 환전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한마디라도 하면 나와 있는 살 때의 기준율보다는 조금 더 낮은 기준율로 해서 환전을 해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전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주거래은행에 가셔서 환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미화 10,000불 이상은 해외 반출로 들고 나가실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환율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1300이 넘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는 해외여행을 가시더라도 기존에 가시던 해외여행보다는 좀 더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환전을 하셔서 현지에 가셔서 현지의 동으로 환전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해외에 나갔을 때 어떠한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떠한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